안녕하세요. 전업투자연구소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법인 셀프 기장 카페에서 기장하는 방법하고 뭐 여러 가지 법인에 관련 운영되는 정보를 유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제가 부동산 법인 특강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제가 법인을 셀프로 설립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강의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뭐 굳이 인터넷에만 검색을 하셔도 좋은 정보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뭐 이걸 특강 같은 경우 뭐 5만 원에서 8만 원씩 내고 강의를 듣는 분들한테 이 부분을 강의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서 하지 않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문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는데, 문서 매뉴얼을 만들어 줘도 꼭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시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을 질문하시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이 과정을 정리해서 동영상으로 녹화해서 제공하고자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어, 법무사를 통해서 법인을 설립하면 기본적으로 최하 수수료를 25만 원 정도 요청하고요. 지금 현재 자본금 100만 원에서 2천만 원 이하 정도의 법인을 설립할 때 최저가 40만 원, 뭐 서울 경기에는 80만 원 정도까지 법인을 설립하는 비용이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공유 오피스 사용하면 1년에 44만 원. 그리고 세무 규장 한 달에 11만 원, 그다음에 법인세 조정할 때 1년에 한 번 44만 원, 뭐 이런 형식으로 돈을 많이 넣기 때문에 부동산 법인을 운영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부동산 법인 설립하는데 굉장히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셀프로 법인을 설립하실 수 있게끔, 그러면 실제로 들어가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금액도 15만 원 선에서 충분히 스스로 법인 설립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알려드릴 거예요. 기본적으로 법인 셀프 설립은 뭐 저희 전업투자연구소 실장님이고 ISC 공유오피스 운영하고 계시는 저희 실장님이 대부분 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저는 잘 몰라요.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설명하다가 내용이 약간 부실한 경우에는 제가 직접 하지 않고 옆에서 지켜봤던 내용을 알려드리는 거고요. 매뉴얼 통해서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 해당 게시물 링크 어, 올려드릴 테니까 링크 통해서 오셔서 영상 보시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필요한 서류들이 있어요. 필요한 서류들을 이렇게 보면은 우선 법인명을 결정하셔야 돼요. 법인명은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법인명 한글로 준비하셔야 되고요. 같은 구에 중복된 법인이 있으면 안 되는데, 검색을 하실 때는 전국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인명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쓰시면 이 해당하는 법인에 대한 인감도장을 파셔야 돼요. 그리고 이 법인을 본사 주소지, 본점 주소지죠. 본점 주소지를 본인이 살고 있는 집으로 해야 되고요. 가상 오피스라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비상주 오피스 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가 이런 곳을 이용해서 해도 돼요. 집으로 뭐 등기라든가 문서 오는 게 싫으시면 집 말고 오피스를 추천드리고요. 자기가 서울이라든가 과밀 억제권역에 있는데 법인을 세워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으시면 어, 과밀 억제권이 아닌 비상주 오피스, 저희가 운영하는 ISC 공유 오피스 같은데 문의하셔가지고 주소지 1년에 44만 원 정도 비용을 지불하시고 주소지 서비스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법인 목적 사업. 목적 사업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 10가지 정도를 알려드리고요.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거기다 더 집어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필요한 목적 사업은 저희가 리스트를 아래 작성해 드렸어요. 그 다음에 우선 설립할 때는 대표 혼자와 이사 한 명과 감사 한 명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나중에 감사를 사임을 시키면 되니까 처음에는 두 사람이 필요해요. 만약에 이사가 한 명 더 있다. 그러면 이사의 범용 인증서도 필요해요. 저희가 이번에 하는 거는 이사, 그러니까 대표 한 명과 감사 한 명, 요렇게 해서 두 명만 필요한 방식으로 하고요. 이사가 세 명 이상이 되면 이사 회의록을 공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온라인으로 스스로 셀프하시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법인 강의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가족법인, 특히 미성년자를 법인 이사로 등재시켜서
임대업이나 부동산 매매업을 하시는 거 지양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혼자 하시고요. 미성년자가 끼었고 있을 때는 절대 부동산을 매입하지 않는 방법을 추천드려요. 그 부분은 법인 관련 특강에서 제가 안내해 드렸어요. 기존에 몇 년 전부터 유행하던 법인에서는 가족법인을 만들어서 자식들한테 이거를 증여하거나 수익을 배분해 주거나 이런 방식을 많이 했었는데, 그 방식을 사용했던 분들이 다 소명 자료라든가 세무조사 등을 받아서 실제로 서울 지역에 부동산을 미성년자가 속한 법인이 소유한 경우에 대부분 소명이나 세무조사를 받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영하시려면 1인 법인 그리고 감사 한 명 등재시켰다가, 이 감사는 뭐 와이프가 나랑 같이 법인 자동차를 사용해야겠다 이럴 경우에 감사, 임원 직원은 자동차를 같이 운영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 감사를 놓고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면 감사는 처음에 등록만 시켜서 사임시켜 버리시면 됩니다. 사임하는 등기도 별도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본금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인증할 수 있는 계좌가 있어야 되고요. 당일날 인증을 하게 되면 그날 인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잔고증명이라는 건데, 잔고증명을 하면 당일날 인출이 안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많은 건 상관없어요. 최소 100만 원 이상만 있으면, 100만 원짜리 법인을 세울 때 100만 원 이상만 있으면 돼요.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이상만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인증하세요. 그다음에 자본금 통장이 아닌 개인 카드 또는 무통장 입금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돼요. 나는 계좌가 이거밖에 없는데요. 지금 여기서 자본금 인증 계좌는 법인 대표의 계좌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 계좌예요. 왜 그냥 법인 계좌가 아직 없으니까. 그다음에 개인 카드라든가 개인이 이 은행, 왜 그러냐면 잔고 증명을 하면 인출이 안 되니까 다른 계좌가 있어가지고 무통장 입금을 해야지 이 등록 면허세를 납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가 작업하는 컴퓨터에 스캐너가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스캐너가 연결돼 있지 않으면 셀프로 설립할 수가 없어요. 간혹 범용 인증서가 없는데 4,400원 두 개를 발행받는 게 아깝다 하시면 이렇게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웰컴 디지털 뱅크 같은 경우를 이용해서 무료로 공인 범용 인증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상당히 뭐 복잡해요. 4,400원 아끼시려면 요 방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왜냐하면 범용 공인 인증서를 그냥 은행용만 쓰고 범용은 필요가 없는데 굳이 수산한 걸 만들어서 8,800원이 아깝다면 요 방식으로 계좌를 만들면서 범용 공인 인증서를 무료로 발급해 보시라고 여기 링크를 드렸어요. 우선 법인명의 결정하려면 인터넷 등기소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화면이 뜨면 여기서 법인 등기를 열람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법인 상호 검색 아이콘 누르시고요.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서 상호 찾기 전체 등기소 해가지고 자기가 넣고 싶은 이름을 넣으면 되는데요. 이때는 주식회사를 제외한 이름을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검색을 했었을 때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은 이 이름은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검색이 되는 이름이 아닌 이름으로, 그리고 반드시 한글로, 보통 이제 이렇게 검색을 했었어요. 저희도 ISC라고 영어인데 한글로 집어넣었죠. 부산 ISC 주식회사 뺐어요. 그리고 법인명은 땡땡땡땡 주식회사 또는 주식회사 땡땡땡도 표시가 되는데요. 이제 나중에 통장에 통장 입금을 이런 걸 할 때 뭐 주식회사 주식회사 하나금융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만약에 해버리면 주식회사 하나까지만 보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통장 무통장 입금 이런 거 할 때 불편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냥 이름 넣고 뒤에다가 주식회사 붙이는 형태를 더 추천드려요. 영어 안 되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법인 도장도 뭐 한문으로 하셔도 되는데 영어는 절대 안 되고요. 영어는 안 되고요. 옥션이나 이런 데에서 인터넷 들어가시면 택배까지 포함해서 2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법인 인감이에요. 그러니까 회사명이 주식회사가 없게끔 도장을 파시면 또 파셔야 돼요. 그리고 안에 뭐 사내이사라든가 대표이사, 뭐 보통 1인이기 때문에 대표이사라는 명칭은 안 써요. 이사가 2명 이상이 됐을 때 대표자를 대표이사라고 하는데요. 뭐 1인 법인이어도 뭐 대표이사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도장에 법인 이름만 주식회사만 정확하게 들어가 있으면 요거를 등록해서 이걸 인감으로 사용을 해요. 주소지 아까도 얘기했죠. 본인이 전입되어 있는 집 주소는 무상사용 계약서를 하나 써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요. 또는 본인이 집이 아니거나 본인이 전입되어 있는 집에 법인을 할 수가 없으면 공유 오피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전대차로 해가지고 비상주 주소지를 등록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자 전입 주소가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나 전대 계약서가 없으면 아예 본점 주소지로 등록이 안 돼요. 그러면 또 다시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집 주소인 경우에는 무상사용 계약서, 본인의 소유주기 때문에 또 본인의 소유인, 대표자의 소유인 다른 상가 같은 경우에도 무상사용 계약서를 써주셔야 돼요. 그게 임대차 계약서 똑같은 거니까요. 그리고 전입 주소지가 아닌 경우에는 다 임대차 계약서나 무상사용 계약서를 받으셔야 돼요. 범용인증서 4,400원짜리 준비하셔야 되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냥 은행에서 발급하는 범용으로 4,400원짜리 준비하시거나 무료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셀프 설립할 때 PC 스캐너가 자동으로 인식돼야 되기 때문에 프린터 중에 스캐너 기능이 있는 거 그러니까 집에서 하실 때 스캐너가 없거나 프린터가 없는 경우에 셀프로 못 하시니까요. 가까운 데서 보통 사무실에 많죠. PC방 같은 경우에도 바로 연결 안 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스캐너 지원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본금, 잔고 증명할 거, 인터넷 계좌를 연결해서 잔고를 확인하기 때문에 조회가 가능한 통장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개인 카드나 무통장 입금을 해가지고 자본금 있는 통장에서 돈을 못 뺍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입금할 방법을 하셔야 돼요. 뭐 실제로 어, 본인이 하다가 통장에 한 개밖에 없어가지고 못 하셔가지고 뭐 다른 지인한테 전화해서 카드 결제라든가 무통장 입금해달라고 하신 분도 있었어요. 법인 목적 결정. 이렇게 부동산 업처럼 추상적인 목적을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부동산, 우리 같은 경우는 부동산 매매업, 임대업 및 전대업 이런 형식으로 구체적인 목적을 기재해야 되고요. 약간 포괄적으로 사용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업자 등록을 할 때는 부동산 매매업 할 수 있고요. 부동산 임대업 할 수도 있고요. 부동산 전대업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줄에 같이 쓰시면 돼요. 대신 이렇게 부동산 업이라고만 하시면 안 되고요. 요 밑에 있는 거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제 설립을 한번 해볼 텐데요. 먼저 개인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그러려면 법인 온라인 사용자 등록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로그인할 때 법인 등기 온라인 사용자 등록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체크와 동의는 뭐 기본적으로 나온 거고 회원가입은 뭐 하시는 방법이니까 이메일 주소 맞춰가지고 직접 하시고요. 이메일은 본인이 사용하는 거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왜냐 이메일로 연락이 오거든요. 그래서 인증서, 법령 인증서로 인증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인증서 등록까지 끝나고 나면 법인 등기 온라인 사용자 등록 신청 그래서 여기서요 사용자 등록번호 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회원 가입이 다 끝나게 되면 이제 공동 인증서로 본인이 신청한 인증서로 전자신청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청하시고 뭐 이런 부분들은 뭐 굳이 설명 안 하셔도 되겠죠. 모르시면 화면 보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등록번호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그인이 정상적으로 됐으면 이때부터는 등기 신청을 하기 위해서 법인 전자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이라는 메뉴가 나오고요. 요걸 눌러서 신규 선택을 하고요. 우리가 설립할 회사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식회사를 누르시면 됩니다. 법인명 아까 먼저 법인명 검색했고 도장 만들었죠.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주식회사를 이것과 이거가 뭐냐면 뒤에다 넣으면 주식회사를 뒤에 앞에다 넣을 거면 여기서 주식회사 이렇게 설립해서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상호를. 그 다음에 본점 주소
해야 되는데 소재지를 먼저 확인하기 위해서 검색을 누르시고 주소, 법인 주소지를 넣으시면 해당하는 곳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는 부산이었기 때문에 부산지방법원 특기국이 떴고요. 거기에 이제 나머지 상세 주소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본점 소재지에서 동일 상호 여부, 그러니까 같은 등기소 안에 같은 상호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때 체크를 해요. 그래서 현재는 가능하지만 막상 등기할 때 결정될 수 있어서 같은 이름이 동시에 들어갔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뜨는 거고요. 이제 공고 방법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신문에 한다. 전자공고를 체크해서 홈페이지 주소를 해도 되고요. 뭐 제가 알기로는 네이버 카페나 네이버 블로그를 기록을 하셔도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제 앞으로는 여기 신문을 기재하는 방법을 했는데 그냥 네이버 카페에 아무거나 하나 만드시고요. 그 주소지 그냥 넣어놓고 거기에 공지사항 하시면 되니까 그때 전자공고해서 홈페이지 주소, 홈페이지 만드실 필요도 없고요. 뭐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면 모두 홈페이지 같은 거 만들면 되는데 지금은 없잖아요. 모두 홈페이지가. 그러니까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 주소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 본 거. 1,000만 원이나 100만 원. 그래서 100만 원일 때, 만 원이면 100주, 만 원이면 1,000주면 1,000만 원. 이런 형식으로 세팅을 하고 액면이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임원을 이제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발기인 대표, 이게 지금 사내이사입니다. 대표권 주고 1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출자 지분 한 사람한테 100% 지분을 줬고 법인의 주소지를 추가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 주소지가 변경될 때 대표자의 주소는 등기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돈 들여서 또 등기를 해야 되니까 여기 주소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전화번호 이메일 하시고 입력. 그러면 사내 이사가 이렇게 추가가 된 게 확인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또 추가를 또 하는 거죠. 뭘 추가하냐면 뭘 입력해야 되냐면 지분 없으면서 감사. 그러니까 뭐냐면 발기인은 주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설립할 때 주주를 발기인이라고 하죠. 그때 감사는 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주식을 가지면 이사가 되니까요. 그래서 감사를 설정하고요. 입력해서 주소랑 다 집어넣고 입력 끝나고 나면 감사. 그 다음에 이제 목적.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표이사, 사내이사 한 명과 감사 한 명 선정돼 있고요. 법인 목적 입력창에 나오면 목적을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 부동산 업 관련된 것만 넣었어요. 만약에 본인이 식당이라든가 휴게 음식점을 하고 싶으면 거기에 관련된 목적 사업, 뭐 총사업 뭐 이런 거 하고 싶으면 그런 걸 직접 입력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건 대부분 다 통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상거래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인터넷 통해서나 통신 판매업 같은 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건 좀 달라요. 요거 그다음에 광고 컨설팅 할 수 있고 광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광고 왜 그러냐면 부동산 임대업이 아닌 수입을 광고업으로 많이 책정하거든요. 그다음 부동산에 관련된 컨설팅, 경영자문, 경영 컨설팅. 그래서 우리가 매출 나는 것들 같은 경우에 요게 여기서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임대 수입이나 매매 수익이 아닌 것들은 컨설팅업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업 하실 경우에는 꼭 이걸 넣어주셔야 되고요. 부동산 관련돼서는 매매업, 임대업, 전대업 및 관리업 이렇게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각 호에 관련된 전자상거래업. 그래서 이걸 인터넷을 판매하거나 통신 판매할 수 있는 것들. 인터넷에 광고 대응한 거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자를 넣으시면 되고 그 나머지 각 호에 부대된 사업 일체 요거까지 기본으로 요 두 개, 끝에 두 개는 무조건 넣어주시고요. 이 세 개 외에 총 네 개 들어있죠. 네 개 외에 필요한 것들을 계속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결산일은 12월 말로 체크하세요. 결산일이 다르면 실제로 장부 기장이라든가 결산할 때 손해가 많이 나요. 대부분의 세무사들은 12월 달 기준으로 결산을 하고 대부분이 12월로 결산을 하면서 대차대조표나 법인세 조정을 하고요. 법인세 조정하는 홈택스가 열리기 때문에 공통으로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얼마 안 드는데 자기 혼자 뭐 5월 달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내가 법인을 5월에 만들었어. 그렇기 때문에 4월 말 결산 법의를 하는 거죠. 1년간 장부 기장을 해서 법인세를 늦게 내고 싶어서. 그런데 자기 혼자만 4월 달에 하게 되면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결산 기준일은 그냥 12월 달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11월 말에 만들어도 하는 게 없으니까 조정할 것도 없어요. 그냥 빵 하고 그냥 자본금만 놔두시면 되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는 법인세 조정도 얼마 안 하고 저희 세무기장 이용하시면 어차피 5만 원만 내면 신고까지 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자본금 뭘로 할 것이냐, 잔액증명으로 할 것이고 오늘 날짜 기준으로 할 것이다라고 체크를 하시고요. 그때 자본금이 있는 계좌번호, 은행과 계좌번호 선택하시고 동의 합니다. 저장 후 하고요. 그때 이거는 대표자의 통장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되어 있죠. 납입 가능은 개인 명의 계좌만 가능합니다. 왜냐면 아직 법인 설립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면 기본적인 준비가 됐고요. 이제부터는 필요한 서류예요. 보통 법무사들한테 하게 되면 요 서류를 HWP 한글 파일 만들어 가지고 프린트해 갖고 도장 찍고 인감을 첨부해서 제출하는 거고요. 온라인상에서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작성 누르면요. 기본적으로 정관이 나와요. 이렇게. 방금 입력했던 내용으로 회사명하고 목적이랑 다 집어넣고 주소지 이렇게 나와요. 뭐 천주다 하는 게 다 나와요. 근데 이때 뭐만 하면 되냐면 감사의 수 부분을 찾아주셔가지고요. 그 뒤에 문구만 바꾸시면 돼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왜? 감사를 사임해야 되니까. 감사의 수를 1로 놔두면 감사를 사임을 못해요. 그러면 1인 법인이 아니고 1인 대표와 1인 감사 체제거든요. 그래서 감사를 와이프를 넣었다가 빼고 싶다. 뭐 직장인이거나 공무원이지만 설립할 때는 감사를 넣었다가 바로 빼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요 부분 정관에서 감사를 주지 않을 수 있다. 요거 정도만 변경하시면 돼요. 뭐 정관을 좋은 걸 써야 된다. 아, 좋은 정관 필요하시면 저희가 가지고 있고 스터디에서 요청하시면 기존에 스캔되어 있는 뭐 유료 버전 업무사들이 뭐 20만 원, 30만 원 줘야 된다는 정관들 다 있거든요. 그 정관 보여드려도요. 똑같아요. 그거를 보고 여기 내용을 수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저장 클릭하면 전자서명 하라고 나옵니다. 아무튼간 전자서명이 나오면 본인 법령 인증서로 계속 인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전자서명 버튼이 사라지면 이제 닫기를 하셔가지고 이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관이 끝나면 이제 주식 발행 동의서 이 부분을 넘어가는 거예요. 한 개씩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발행 동의서 클릭하시고요. 클릭하시고 내용 확인하시고 저장하고요. 전자서명하고요. 닫기 하시고 그럼 끝났고요. 주식 인수증도 똑같습니다. 여기 작성을 누르면은 이제 인수할 사람의 현재는 대표자만 있죠. 그래서 확인 안 됐다. 그러면 미하게 눌러서 클릭해서 보시면 이렇게 내용이 나오면 여기서 저장하고 또 전자서명 클릭해서 닫기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미확인이 완료가 됐죠. 그래서 대표가 주식을, 왜냐면 감사는 주식을 인수하지 않기 때문에 주식 인수증이 안 나와요. 1인 대표이기 때문에 주주가 많으면 요거를 각각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잔고, 금융기관 잔고 신청서, 증명 신청서를 넣을 것이냐, 발급 요청할 것이냐. 저희는 발급 요청서를 신청할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요청 가능 시간이 9시부터 5시 50분까지예요. 이 시간 이외에는 발급이 안 돼요. 그래서 한 5시쯤 이걸 한다 그럼 다음날 하셔야 돼요. 다음날 로그인하면 그 다음부터 저장이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금융기관 증명서 발급 요청 때문에 주말에 안 되고요. 주중에 이 시간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걸 누르고 2,000원을 결제를 해야 돼요. 국민은행에서 하면 2,000원 결제. 하고 나면 뭐라고 뜨냐면 금융기관 잔고증명서를 하면은 10분 내로 합니다. 나중에 됩니다.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냥 냅두시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발급 요청이 되고 나중에 은행에서 발급이 되면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잔고증명서 작성을 누르시면 이제 저축예금에서 얼마 있다 해서 문서가 발급됐는지가 확인이 돼요. 그러면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급 요청하신 다음에 뭐 10분 있다 됩니다 할 때 조회해가지고 저장해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실제 발급이 된 거고요. 그다음 발기인 회의록을 하는 거는 만약에 지금 현재 내가 3시예요. 3시면 2시에 열었다라고 같은 날 2시에 열었다라고 얘기하시고요. 끝나고 나서 작성 시작한 시간에 끝났다라고 해서 이때도 저장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자서명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렇게 발기의 회의록이 법무사에서 이 서류를 그냥 HWP로 수정만 해서 프린트해주고 도장만 찍는 업무를 20만 원 받는 거예요. 20만 원에서 30만 원씩. 그러니까 이게 전자로 다 돼 있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 취임 승낙서 작성하셔야 돼요. 이사하고 감사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확인해서
누르셔가지고 미확인 하나 누르시고 사내이사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연계 요청을 해서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크하시고 저장하세요. 그 다음에 감사도 똑같이 이렇게 해 놓으시면 됩니다. 취임 승낙서는요. 나중에 한꺼번에 인정할 겁니다. 그리고 인감신고서를 해야 되는데 새 창을 열으셔가지고 자료센터에서 등기 신청 양식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있어요. 114번 인감 개임 신고서. 여기서 여러분이 프린트할 수 있는 거 하나 출력하시고요. 아니면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요 문서부터 출력해 놓으시고요. 여기 있는 내용까지 그러니까 법무사 갈 땐 다 작성을 해야 되는데 요거 필요 없고요. 직접 하실 때는 요것만 프린트 하시고요. 요 부분에다 도장을 깨끗하게 찍으셔야 돼요. 이게 도장이 선명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나중에 인감을 또 등기소에 또 신고해야 될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도장 명확하게 찍히는 걸로 작성을 하세요. 그래서 저 서류를 미리 준비해 놓고요. 도장 찍어 놓고 말려 놓고 인감 신고서 작성 누르시면 미확인 뜨면 미확인 누르신 다음에 신고하는 인감 날인 여기 내용 확인하시고 등록 누르면 스캐너가 나와요. 그럼 스캐너 선택해서 버튼을 누르면 이제 스캔이 선택된 다음에 스캔을 누르면 이제 스캔이 됩니다. 스캔이 되면 이렇게 나와요. 문서가. 그럼 그 중에서 도장 부분만 이렇게 박스로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내면 이렇게 있고요. 농도가 안 맞거나 하면은 조절을 하시면 돼요. 지금 이거는 이렇게 스캔된 내용 중에 제가 안 보이게끔 가려놔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도장 사이즈를 만들게 되고 인감 확인됐고 상호랑 다 확인됐으면 이제 인감 제출처 이런 내용들 다 확인됐으면 저장하시고 완료된 거 확인하시고 닫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인감도 등록이 됐고 이제 조사 보고서 작성을 눌러야 되는데 조사 보고서는 건 뭐냐면 요것 때문에 감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법인을 만들고 혼자 하면 진짜 이거 만들었는지 확인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감사를 한 명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사 보고서 때문에 감사가 들어가고요. 여기에서 확인한 거에서 감사 이름으로 저장이 돼 있고요. 나중에 감사는 한꺼번에 인정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 등록면에서 수수료를 납부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등록면에서의 등록분이라고 클릭해 주시고 물건 종류 법인, 본점 주소, 주소 검색해서 본점 주소, 본점 주소동 설정 다 하시고요. 여기 하게 되면 영리법인 설립과 불입에서 우리가 지금 주식회사는 비영리법인이 아니고 영리법이니까 그대로 놔두시고요. 한 건 놔두시고 이걸 하시면 총 13만 5천 원. 왜냐하면 자본금 1천만 원일 때 이게 자본금이 2,800인가까지는 다 똑같이 13만 5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하든 1,000만 원 상관없고 2천만 원 하셔도 돼요. 대신 잔고 증명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면 세율 계산돼 가지고 등록면에서는 11만 2,500원,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2만 2,500원에서 13만 5천 원이 되게 됩니다. 이걸 신고하고 확인 누르시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납세 번호가 뜨거든요. 신고를 하려면 이 납세 번호를 저장을 음, 그렇죠. 마우스나 메모장에 작성하셔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이제 수수료 납부를 하실 때 이제 입력을 먼저 눌러주시면 이렇게 창이 뜨거든요. 그러면 등기구 확인하시고요. 등기구에 등기하는 비용, 본점 등기하는 비용 2만 원 별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3만 5천 원 플러스 2만 원 들어가고요. 여기에 이제 등록면에서 얼마다고 입력, 납입금액, 그 다음에 납세 번호, 여기서 납세 번호를 직접 입력해 주셔야 돼요. 납입 금액은 자동으로 계산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고 입력을 클릭하면 이제 금액 다 찍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호까지 다 확인해서 요거 선택하고 하면 이제 수수료 등록면에서 수수료 저장하게 되면 총 금액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기관 연계할 첨부서면 이제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동의서를 작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의서를 할 때 이사와 감사가 다 나오고 체크하신 다음에 두 개 모두 하나씩 해야 돼요. 한 개 하고 동의서 작성 이렇게요. 두 개 작성 여부가 완료돼서 동의서 작성이 되면 이렇게
일괄 요청이 뜨고요. 동의서 작성. 이게 이제 새 창이거든요. 그럼 화면을 다 완료가 돼서 작성이 되면 화면을 닫아주시면 이제 등기 신청이 끝났어요. 그러면 확인해서 전자서명 클릭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확인 및 전자서명 누르시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체크. 그다음에 본명 인증서로 밑에 확인 누르시고 인증서로 인증하시면서 대표자로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시면 전자서명자용인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서명자용은 이게 뭐냐 감사가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신청한 거 대표자 거 로그인해서 한 거고요. 이제 전자서명자용은 내가 대표자로 로그인해 있지만 감사가 옆에서 보고 전자서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인증서 하고 감사 이름 넣고 등록을 하면 조사보고서와 취임승낙서.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다 법인 거예요. 개인 대표 거. 그런데 조사보고서는 감사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취임승낙서 같은 경우에는 감사로 취임한다는 승낙서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체크하고 승인하시고 그 다음에 승인이 클릭하고 나면 인증서가 뜨면 인증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감사. 그래서 범용 인증서가 두 개가 들어가는 거죠. 대표자 거하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실 때 인터넷 등기소 가지고 범용 인증서가 모두 다 등록되게끔 간혹 어떤 경우가 있냐면 USB에 가지고 왔던 거가 인식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생하신 분도 있으니까 범용 공인 인증서가 로그인 할 때 인터넷 등기소 잘 뜨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안 되면 하드에 저장해서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USB에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번에 저희가 할 때 USB로 가지고 와서 정상적으로 담아 왔는데 인식이 안 돼 가지고 다시 메인 컴퓨터로 USB 있던 거를 옮겨 가지고 인증서 가져오기로 옮긴 다음에 실행했던 적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결정이 났죠. 보시면은 총 금액이 얼마 들어가냐면 2,000원 아까 들어간 거 지금 빠져 있어요. 잔고 증명할 때 2,000원. 그다음에 수수료 본점 등기 2만 원, 등록면허세 13만 5천 원, 거기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 2만 7천 원 또 들어가고요. 그래서 16만 2천 원 플러스 2천 원에서 16만 4천 원 정도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신청서 확인 다 하시고요. 신청서 작성 완료. 그래서 2만 원 먼저 결제하시고요. 그다음에 신청서 제출. 왜 그러냐면 앞에서 13만 5천 원 있었으니까 2만 원 하시고요. 그다음 신청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서 마지막에 이렇게 내용 나온 것들 확인하시고요. 지금 이번에 한 거는 본점이었기 때문에 본점 확인하시고요. 내용 다 들어갔는지 보고 신청서 제출. 그럼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제는 개인 카드나 뭐 보통장 입금 중에 새 창이 뜨는데 화면 캡처는 결제 창들은 화면 캡처가 안 돼가지고 안 올려놨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결제 다 하시고요. 접수 완료가 되면 이제 이틀 정도 기다리면 메일이 와요. 1, 2 하루나 이틀 사이에 메일로 교합되었습니다. 또는 잘못돼서 보정해야 됩니다 하고 연락이 오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정이 나오면 보정을 다시 수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 메일이 왔다 그러면 등기소를 방문하는데 등기소는 전국 어디나 가능합니다. 집에 가까운데 내가 주소지를 경기도로 했어도 서울이 집이면 서울 가까운 등기소 가시면 되고요. 방문할 때 이제 비밀번호를 설정해서 사용 신청서를 내면 인감카드, 예, 마그네틱 카드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신용카드 같이 생긴 인감카드, 그 다음에 전자서명 USB를 발급해 줘요. 요게 있어야지 나중에 이제 어, 공인인증서 없이 요걸 가지고 뭘 하고 있냐면 뭐 등기를 수정하거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발급 받아 오셔야 되고요. 요걸 발급 받아 오신 다음에 뭘 하셔야 되냐면 요걸로 바로 10일 안에 사용 등록 꼭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어, 할 때는 해당 메일 온 거 이렇게 교합되었습니다 하고 온 메일 캡처나든가 프린트 해가지고 신분증 가져가시고 법인도장 꼭 가지고 가셔가지고 인간카드 발급 신청서에다가 비밀번호 입력해서 인간카드 발급받고요. 발급한 다음에 최소 법인 등기부 등본 2개나 인감증명서 2부 미리 발급했어요. 왜냐하면 통장도 만들어야 되고 사업자 등록할 때 필요하니까요. 간 김에 여유 있게 뽑아 놓으세요. 뭐 3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양만큼 뽑아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법인 전자서명 USB 발급 신청서 이거 안 하고 오신 분들이 있어갖고 나중에 다시 인터넷으로 안 돼가지고 또 법원 가서 또 신청하고 막 이러고 등기소 가서 신청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발급 받아오시고요. 3,000원 지불하시고 그리고 오자마자 사용자 등록 꼭 하세요. 이러면 이제 법인이 끝났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법인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설립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등기소에서 등본, 인감증명서 다 발급받았죠. 법인 도장. 그리고 정관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다운받을 수 있어요. 제가 스터디에 요 다운받는 법이 다 매뉴얼로 돼 있고 게시글이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주명부 만드는 방법도 저희가 이렇게 스터디에 가입하신 분들한테 주주명부 양식을 이렇게 드리니까 요걸 보시고 직접 작성하시면 돼요. 1인이니까 되게 쉬워요. 그 다음에 사무실 계약서, 전대차든지 임대차든지 무상사용이든지 이걸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사업자 등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서류들은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한 서류들이에요. 그래서 이 서류를 준비하시고 그렇지만 가시기 전에 꼭 전화하셔가지고 사업자 그리고 사업자 할 때는 처음에는 월세 받는 걸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부동산 매매업 정도 하나만 넣으셔도 되고요. 뭐 부동산 컨설팅업, 그냥 컨설팅업만 하나 하셔도 돼요. 주사업은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무조건 부동산 매매업이나 부동산 임대업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이 부분은 스터디에서 다시 한번 강의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실 거면 부동산을 꼭 놓고 싶으면 부동산 매매업을 넣으시고요. 그거 상관없으면 광고 컨설팅업 하셔도 돼요. 광고 컨설팅업 한 법인이 주택을 사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사업자 등록하고 상관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은 편하신 걸로 하세요. 부동산 안 넣어도 됩니다. 사업자가 나오면 이제 은행에 가셔서 등기부 인감, 법인 도장 이때 은행에서 뭘 요구하냐면 정관하고 주주 명부를 요구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정관과 주주 명부 하잖아요. 그래서 정관과 주주 명부는 이게 법무사가 하면은 요거를 만들어 주고요. 안 만들어 주면 여러분들이 이 정관은 인터넷에서 다운 받아 갖고 도장 찍으시면 되고요. 주주 명부도 그리고 주주 명부에 주민등록번호 이제는 다 표기하셔야 돼요. 예전에는 주주 명부 안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갖고 주주 명부 양식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주민등록번호 이런 형식으로 앞으로 집어넣게끔 다 바뀌었어요. 안 하시면 안 돼요. 옛날 양식은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했던 거, 그다음 대표자 통장 신분증 가져가시고요. 통장을 만들면 처음엔 제한된 통장으로 개설이 돼요. 인터넷 뱅킹 무조건 신청하셔야 돼요. 우체국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뱅킹이 안 돼요. 우체국은 만들기는 편한데 법인 통장 잘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인터넷 뱅킹이 잘 안 돼요. 아니 인터넷 뱅킹은 잘 되는데 스마트폰 뱅킹이 없어요. 그래서 PC를 들고 다녀야 돼요. 스마트폰 뱅킹 그러니까 만약에 우체국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한 달 후에 스마트폰용 K뱅크라든가 이런 거에서 다시 법인 통장 만들어 가지고 그 통장 이용하셔도 돼요. 이런 방법들은 제가 또 스터디에서 다 강의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때 참고하시면 되고요. 우선 중요한 거는 입출금이 제한된 통장을 만들어 줘요.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부동산을 매매할 때 계약서, 임대, 그러니까 계약서 작성해서 부동산 매매를 하는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어, 은행에 가서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가계약서를 가지고 우리가 잔금을 치르고 계약금을 치르는데 몇 천만 원을 어떻게 제한된 통장에서 하고 맨날 여기 부산에서 광주에 있는 물건을 사거나 부산에서 천안에 있는 물건을 사야 되는데 어떻게 천안 가가지고 은행 찾아다니면서 입금을 하느냐 해서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하거나 풀어야 되는 방법을 알려주시거나 은행에 거래를 많이 하면 돼요. 뭐 신한이라든가 우리은행처럼 대형 은행에서는 무조건 제한된 통장으로 개설됩니다. 좋은데 수협, 농협, 부산은행, 제주은행 뭐 이런데 좋습니다. 그런데 하시고요. 정 없으면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은 비추천이에요. 완전히 이거는 전국이 아니라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는 별도여가지고 실질은 새마을금고는 금고지 은행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신협, 새마을금고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체국까지는 괜찮은데 뭐 새마을 금고에서 했더니 3개월 동안 아예 뭐 아무것도 안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죽었다 깨어나도 계약서 안 풀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이금융, 수협, 농협, 부산은행 뭐 이런 은행들 이용해 이 금융은 아니죠. 그러니까 메인 대형 은행 아닌 곳에서 하시고요.
잘 아는 은행이 있으면 풀어주고요. 자본금이 1,000만 원이어서 그렇지. 자본금 한 5억 정도 되는 거는요. 은행에서 바로 제한 없이 통장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통장을 만든 다음에는 이게 이제 법인용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돼요. 법인용 은행에서 만들죠. 그러니까 여기서 인터넷 뱅킹하고 은행에 가가지고 은행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인용 공인인증서를 발급해야 돼요. 4,400원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또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하려면 또 공동인증서를 또 발급받아야 돼요. 요것도 저희가 또 이렇게 게시글에 보시면 세금 신고할 때 방법하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 방법 4,400원짜리.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를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비싸요. 11만 원. 그렇게 하니까 은행 일을 볼 때는 요거. 홈택스에서 세금 계산서만 끊을 때 사용할 거 요거 이렇게 해서 총 두 가지만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셀프로 법인을 설립하고 셀프로 법인 설립 후에 해야 되는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본 내용들은 저희 스터디에 가입하시면 톡방에서 별도로 안내해드리고 이 외에도 이렇게 기초 과정들, 그 다음에 수입 처리 카드 하는 방법, 인테리어 하는 방법, 그 외에 해외 구매 등이라든가 경매에서 MPL 이런 과정들, 인테리어까지 다 이렇게 영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터디 가입하시면 스터디는 일회성이고요. 15만 원을 납부하시면 스터디에 가입하시고 스터디 하신 분들은 5만 원에 저희가 법인 기장도 제공하고 있고요. 11만 원에 세무사 기장도 지원하고요. 저희 세무사 기장은 11만 원이지만 뭐가 좋냐면 법인세 조정료가 44만 원으로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매출이 좀 있거나 거래를 하시더라도 금액이 크다고 해서 뭐 성실신고 법인이라고 해서 금액 더 받지 않아요. 그래서 정액으로 운영하실 분들,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주소지가 없는 경우, 주소지가 없을 때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공유 오피스도 해드리고, 공유 오피스 사용하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설립하는 것도 팀비어로 지원을 해드리고요. 통장 서울 경기 지역은 무제한으로 바로 개설할 수 있고요. 뭐 차량까지는 가능해요. 그런데 그 이하에서는 직접 좀 뚫으셔야 돼요. 그래서 인터넷 뱅킹 지원하는 것도 하고요. 저희가 톡방에서 답변도 해드리고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요령도 알려드리고 뭐 갭 투자하는 것도 알려드리고 여러 가지. 그래서 스터디 회원 가입하시고 기장하실 분은 기장 의뢰하시고 기장 안 하실 분들은 그냥 스터디에서 동영상과 영상을 보시면 스터디 비용과 실제 법인 설립하는 비용만으로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정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